이번에는 아이언캐드에서 이러한 플레이트에 자립하기 드릴 홀을 내는 방법과 이 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지그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선 밀링에서 깎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밀링에서 깎는다 하더라도 끝 처리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운드가 지는데, 이런 형상을 깎기 위해서 이런 끝단에 드릴 홀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아이언키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카다로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카다로그의 H 실린더를 이 부분 이 지점에 위치를 합니다. 위치를 하고 제가 필요한 사이즈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형상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어떤 모서리 부분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트라이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개, 세 개를 더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서를 트라이브 중심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멀티플,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복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사이즈가 하나 어떤 거든 사이즈가 바뀌면 나머지 세 개도 사이즈가 같이 일정하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링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끌고 가죠. 끌고 이 부분, 그리고 키보드 P, 끌고 이 부분 P, 끌고 이 부분 P. 그래서 아이언캐드는 스냅들을 다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정확한 치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스냅을 통한 정확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래서 요 밀링 작업을 하기 위한, 형상을 파기 위한 드릴 홀을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런 사각형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얘를 지지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이 형상이 딱 이게 아니라 형상이 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죠. 추가가 돼서 그 부분의 두께를 한 5t 정도, 그 양쪽의 폭을 뭐한 45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그가 끼워질 부분, 그리고 얘를 트라이블로 해서 이 반대편에 미러를 합니다. 미러 마찬가지로 같이 바뀌게끔 링크.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지지하기 위한 지그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죠. 자, 이때는 당연히 이 파트가 피처로 붙는 게 아니라 파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카다로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럭을 하나 이 부분에 이 지점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떼면 피처로 넣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파트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셈블리 피처로 넣을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트로 넣겠다. 자, 파트로 넣겠다 라고 하니까 이런 색상이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이 사이즈는 당연히 이 핸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 이 스냅은 엣지, 포인트, 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대로 바로 어떤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 다른 형상의 어떤 형상들, 그 엘리멘트가 되겠죠. 엘리멘트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간의 한쪽으로 한 2mm씩 뛴다고 보고요. 그래서 4mm 정도 더 빼죠.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9t 정도. 그리고 양쪽으로 해서 가는데 얘를 이 정도에서 한 50 높이는
50.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같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형상, 이 플레이트의 중앙에서 반대 미러. 그래서 얘는 현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장공을 하나 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높낮이 높이 조절을 장공에 먼저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한 이 부분에 포인트를 하나 잡죠. 잡을 때 이번에는 어셈블리 피처, 모든 어셈블리와 파트에 선택한 레벨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어셈블리 피처는 이 AF 그룹이라는 어셈블리 피처 그룹이라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요 H 실린더가 파트 7과 플레이트에 다 적용이 돼 있다 라는 거고요. 요걸 사이즈를 바꾸면 바로 사이즈가 똑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5파이짜리로 해서 가는데, 현재 여기까지 가고, 요 상태에서 위치 결정 핀이니까 10T, 5T 정도만 더 들어가죠. 근데 실제 위치 결정 핀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굵게 하지 않고 한 3T, 한 2T 정도, 이렇게 2파이 정도로 갈 수 있으니까 보면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얘는 지금 미러기 때문에, 이제 링크기 때문에 작업이 끝났다 라고 하게 되면 얘를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당하는 어셈블리 피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파트 피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취소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처를 취소할 거냐, 다 넣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 없는 건 지워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반대도 같이 뚫려야 되니까 얘도 미러 링크. 자, 양쪽으로 이제 뚫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이제 핀을 박습니다. 카탈로그 실린더를 가져와서, 이때 가져올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떼면 색깔을 먼저 바꾸죠. 제가 이 상태에서는 요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사이즈를 정하고 갈까요? 자, 요 사이즈를 아까 그 홀에 맞춰서 같이 바뀌게끔 하기 위해서 에디트 크로스 섹션 2D 환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고 기존의 플레이트를 생성을 하는데, 지금 뒷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하이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이드 에디트 인텔리 쉐입과 하이드 에디트 파트, 하이드 올, 디스플레이 올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이드 에디트 인텔리 쉐입은 현재 수정하고 있는 인텔리 쉐입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수정하고 있는 파트가 보이지 않게, 아니면 모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여기 있는 걸 아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보이면 와이어프레임 다 보여라. 요 모드, 현재 보이는 모드를 이렇게 바꿔 놓고 얘를 쓰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얘를 했을 때 아까 보이지 않았으니까 요걸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이걸 정확하게 맞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차들이 존재를 하죠. 공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옵셋을 시킵니다. 네, 반대로 거리는 한 0.2 정도, 그리고 확인.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 오케이. 자, 그래서 0.2 정도 보니까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0.2가 아니라 0.05 정도 작게, 그래서 거의 0.5 정도면 때려박는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안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set edge 이 파트, 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set edge 액티브 하게 되면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 피처, 지금 핀을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들은 비활성화가 돼서 현재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다른 작업들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가 되죠. 그러면 정도 한 13 정도 되는 핀을 박을 수 있습니다. 얘를 디액티브 5를 하고 얘를 핀이라고 하자. 얘를 마찬가지로 반대 미러 링크. 자, 이 상황에서 얘만 하이드 언셀렉트해서 요 끝단을 라운드가 아니라 챔버를 줘서 훨씬 핀이 바뀔 때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0.5 정도 못따기를 줍니다. 양쪽으로 박아도 되니까 양쪽으로 줄까요? 하나 더, 모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인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좀 박도록 하자. 그리고 요 부분을 좀 더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9T짜리인데 여기서 한 3T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법은 여기서 요즘 당연히 얘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간섭이 발생하는데 이 상태에서 얘와 얘를 맞추는 방법은 카다라고에서 H블럭을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맞추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잡아서 얘를 끌고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바로 edit forward end condition이라는, 여기서 through, extrude through part.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간섭이 없죠. 이제 이 방법이 불편하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트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림 기능을 통해서 자르고자 하는 거, 예, 그리고 트리밍 파트, 요 파트를 기준으로 자르겠다. 그리고 갭을 얼마로 줄 거냐, 좀 더 뛰는 걸. 근데 요 뛰는 거를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 부분과 이쪽 부분, 아래 부분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위로 한 0.5,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여기로 0.5 똑같이 좀 띄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때는 바로 아이언키드의 다이렉트 페이스 모델링 기술이, 여기서 한 0.5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0.5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만큼의 갭이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 보실 수 있겠죠. 요만큼. 자, 평으로 보면, 수직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0.5, 여기서부터 이만큼 0.5. 이제 그리고 요 바닥에 얘를 지지할 이제 플레이트를 세우죠. 여기까지, 여기와 여기 두께는 한 10t, 여기서 더하기 한 3t 정도 더 올리고, 트림을 얘를 얘와 얘 맞춰서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정을 하기 위한 카운터볼을 하나 내죠. M3짜리 카운터볼을 요 자리에서 요 중심,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지금 얘 치수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한쪽으로 틀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바로 스냅을 잡아서 그 중심 미들 포인트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치를 해서 보니까 이 정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얘를
포인트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중앙,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해서 미러 링크. 그러면 여기 맞췄고, 이제 여기다가 탭을 내야 되겠죠. 탭을 보면 M3짜리 얘를 놓는데 show all, 그리고 요거를 굳이 없어도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트라이블로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맞추고, 얘를 포인트 여기에 복사.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보게 되면, 제가 액티브를 해서 보면 지금 정확하게 탭이 그 위치에 맞춰서 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뚫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당연히 링크 복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낫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녀석만, 얘와 얘만 이쪽으로 똑같이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얘를 여기 중앙으로 가서 똑같이 미러 이제 대칭이라고 해서 링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형상이 간단한 형상에 대해서 어떤 여기 어떤 자립하는 부분과 요 플레이트에 맞춰서 몇 가지 이런 단순한 어떤 지지하는 형상과 요 지지하는 부분에 플레이트, 고정되는 플레이트, 그리고 각각 어떤 탭과 카운터버를 맞춰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